이번 시간은 페이지 143페이지 콘크리트의 강도적인 측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콘크리트의 강도는 압축 강도가 제일 우수하죠. 그래서 거의 압축 강도만 따지게 됩니다. 다른 강도는 거의 무시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콘크리트의 강도 하면 바로 압축 강도를 의미한다는 걸 항상 기억하십시오. 누르는데 얼마나 견디나 압축 강도입니다. 다른 인장 강도, 힘 강도도 일정 정도 받지만 거의 설계시 무시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도 하면 무슨 강도? 압축 강도를 의미하는 게 다른 강도는 거의 개무시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압축 강도 재령 28일 압축 강도를 기준 잡습니다. 콘크리트의 강도는 첫째 재령 28일 압축 강도, 이것을 콘크리트의 강도로 기준 잡는데 재령 28일 압축 강도가 설계 기준 강도예요. 이걸 설계 기준 강도로 잡습니다.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하고 비슷하다 보시면 돼. 우리도 합격하기에 일정 점수를 필요로 하죠. 100점 맞아가 합격하면 누구도 되기 힘들겠죠. 그래서 일정 평균 60점 맞추면 돼. 그래서 이 설계 기준 강도를 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콘크리트는 수화작용에서 콘크리트 강도가 발생하는데 그 강도가 제자, 부재 제자, 나이령이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나서 며칠이 경과돼서 28일이 경과돼서 강도를 측정하겠다는 게, 그걸 기준으로 설계하는 기준 강도로 잡겠다는 게 기억을 해 두시고요. 정면상 기억해 두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콘크리트의 강도적인 측면에서 어떨 때 콘크리트 강도 증가를 가져오나요? 자, 콘크리트의 강도가 증가가 되는 경우는 자,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어려워하지 말고. 어떨 때 콘크리트 강도가 증가될 것인가. 그럼 콘크리트 재료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돼요. 첫째, 시멘트 들어가죠, 맞죠? 안 들어갔습니까? 시멘트가 있잖아요. 그러면 시멘트 강도가 얘가 접착제, 결합제 아닙니까? 그러면 시멘트 강도가 커야 되겠죠? 커야지 콘크리트 강도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멘트 안 좋은가요? 오래돼서 굳어서 딱딱한 시멘트를 망치로 깨가이 사용하면 강도는 어떻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된 시멘트 사용하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시멘트 강도가 클수록 콘크리트 강도는 커집니다. 그러면 아까 물이 있죠? 그러면 이 물 시멘트 비가 물이 많으면 강도는 어떻게? 반비례 관계겠죠. 그래서 물 시멘트 비가 적을수록 콘크리트 강도를 증가를 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최대한 물의 양은 줄여줘야 된다, 이게. 물의 양은. 그 물의 양 줄여준다는 건 다른 말로 뭐다? 슬럼프 값 어떻게? 크게 해야 된다, 적게 해야 된다? 적게. 아까 슬럼프 값 적게 하라, 이게 슬럼프 값이. 적게 하랑 같은 개념이에요. 물 시멘트. 그럼 단위 수량 적게 사용하라, 이거죠? 단위 수량도 최대한 적게 하라, 이게. 맞죠? 이래야지 강도는 증가된다. 얘를 줄여줘야지 강도는 커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배합, 골재에 대해서. 자, 이 골재는, 그죠? 골재는 대소립이 적당해야 되겠죠? 연속 입도 분포가 돼야 된다. 그래서 골재의 대소립이 적당한 골재 써야 된다. 이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자, 골재는 연속 입도 분포로, 자, 이 실정률이
실정률이 큰 골재죠. 크면 강도는 커지는 거예요. 강도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꽉 차야지 강도가. 쉽게 여러분이 단위 면적당 밀실해지면 강도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재료들이 단위 면적당 밀실한 것들이 강도가 크잖아요. 세잖아요. 철 밀실해요, 안 밀실해요? 밀실하잖아요. 그 스티로폴 이런 건 안 밀실하잖아요. 맞죠? 강도는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적이 커야지 됩니다. 자, 그리고 밀실한 콘크리트 제작해야지 콘크리트 강도가 커져요. 그래서 적정시간 진동 다짐을 해주면, 적정시간 진동 다짐 해주면 강도는 커집니다. 그러면 적정시간 진동 다짐을 한다는 것은 밀실한 콘크리트를 만들어야, 그죠? 예. 콘크리트가 밀실할수록, 콘크리트가 이 밀실하게 타설돼서 밀실할수록 사실 강도는 커지는 거예요. 밀실하면. 그래서 밀실하면 여러분들 있죠? 샤이트에서도 밀실하면 안 넘어가요. 안 잡아도. 맞죠? 그래서 지하철 탔는데 밀실하게 타면 뭐 넘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가만히 서 있습니다. 서울에 출근 시간 때 지하철 타면요, 하도 밀실해가지고요, 잡을 필요도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돼. 누워 자도 돼. 안 넘어갑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안 내릴 장소에서 내려야 돼요. 와 같이 밀고 내립니다. 내리자 이러면서 확 밀어버립니다. 왕창 내리다 또 다시 타야 되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적정한 진동 다짐에 콘크리트 강도는 커집니다. 그리고 이겁니다. 여러분들, 그죠? 저거 되겠죠? 콘크리트 강도 재미. 그래서 이제 콘크리트 타선하고 보양을 잘할수록 콘크리트 강도는 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죠? 경화될 때 거적 같은 걸 덮어 씌워지고, 그죠? 물을 뿌려주는 거예요. 자, 보양하는데 막 보양을 잘해줘야 되는데 막 위에다가 막 하중 가하고 이러면 안 되죠. 여러분들 뼈 굳어야 되는데 뼈 굳기도 전에 막 잡아 당기고 막 움직이고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보양을 잘할수록 콘크리트 강도는 커지는 거예요. 그럼 쉽게 골재도 여러분들 이 강도도 예를 들어서 경량 골재 사용하는 것보다 일반 골재 사용하는 게 좋겠죠. 그게 강도가 커지는 거죠. 그러면 골재의 강도가 크면 어떻게? 콘크리트 강도도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경량 골재 사용한 강도는 어떻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하산 자갈 같은 거나 아니면 석탄 떼고 나면 구멍 뻥뻥 남는 그걸 갖다가 보통 저거라 하거든. 경량 골재라 하거든. 석탄 제강 같은 거. 그런 것 쓰면 강도는 어떻게?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요거 한 5가지에 대해서 콘크리트 강도하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번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것만 먼저 합니다. 이걸 먼저 딱 기준을 잡아 두십시오. 자, 그리고 144페이지. 자, 콘크리트의 그 압축 강도 검사했죠. 이거는 시방서 내용이니까 다음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4페이지. 콘크리트의 시공적인 측면을 보도록 합니다. 콘크리트의 시공. 자, 시공. 콘크리트의 운반적인 측면, 운반. 자, 운반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알아두실 건, 자, 이것도 시방서 내용인데 3번을 먼저 공부합니다. 콘크리트 비빔 시작부터 타설 종료까지 시간 한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운반할 때 시간을 넘어서 운반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시간 한도적인 측면을 봤을 때 온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25도씨 미만일 때, 물비빔하고 25도씨 미만일 때하고 25도씨 이상일 때. 그러면 온도가 높을수록 빠르게 응결 경화가 생긴다 했죠. 온도가 낮으면 응결 경화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25도씨 미만일 때는 120분으로 잡고 있는 거죠.
근데 25도씨 이상일 때는 30분 줄이라는 거죠. 이내에 사용하라는 거, 시간 한도가. 물비빔하고 나서 너무 오랫동안 콘크리트를 탓을 하고 있으면 된다니다? 안 된다. 한도 시간을 정의 내리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시고, 그러면 경화가 되기 시작한 콘크리트 부어놓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정 시간을 잡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4번에, 그래서 3번 기억하고 시간 한도 4번 정리해 두시면 된다. 4번. 운반 및 타설이라는 것은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뭐다? 타설이에요. 콘크리트 부어넣기가 타설이에요. 부어넣기를 타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타설 시에는 콘크리트의 가수에, 자, 가수 더할 가짜입니까? 물을 첨가하는 행위를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가수에서는 안 된다는 것은 물을 첨가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근데 자, 보통 이거잖아요. 물을 많이 넣어야지 시공 연도가 좋아지죠. 타설하기 편하거든. 묽은 비빔에. 그래서 현장에서 누가 가수하는 행위를 하는가 하면 펌프가 올려야 될 거 아니야. 펌프가로 올려야 되죠. 뭐 옛날에 뭐 콘크리트 타워 해가지고 올려가 이렇게 슈트 해가 타고 내려가면 손수레 탁 바닥에 갖다 붓고 이랬는데 요새는 편안하게 작업해요. 펌프카가 호수 있죠? 끌고 다니면서 부어넣죠. 옛날은 중간에다 길 만들어가지고요. 나무로 짜가지고 그 사이 손수레 알죠? 바퀴 하나 있는 거. 탁 잡아서 가서 처음에 그 운전 못하면 막 처박히고 이럽니다. 하나밖에 없어가 맞죠? 한 번씩 안 해봤습니까? 왜 나만 다 해보고 그랬지? 저는 웬만한 거 다 해봤는데. 그래서 저거는 휴도 안 했습니다. 굴뚝 내부 청소하는 건 안 갔습니다. 거기 벽돌로 쌓여졌던 걸 알기 때문에. 안에 내야 벽돌로 쌓여 있거든. 그 굴뚝 청소하다가 벽돌 무너지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알아두십시오. 두 가지는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다른 건 몰라도 되고 최소한 두 가지는 공부해 두자. 자, 그리고 거기 타설 이음에 대해서 보도록 합니다. 145페이지. 자, 콘크리트 시공 부분 있죠. 이건 전부 다 표준 시방서 내용인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다 시방서 내용이야. 그럼 이제 중요 부분만 일단 딱 하고 그럼 3번에 타설 이음 부분에서 보시면 이겁니다. 자, 사실 이거잖아. 콘크리트를 계속 연속해서 타설하는 게 맞지만 부득이하게 이어부어야 되겠죠. 타설 이음이란 것은 콘크리트 이어붓기죠. 콘크리트 이어붓기를 의미하는 게. 자, 예를 들었습니다. 10층 건물을 만들었어요. 10층 건물을 아이고 지하층부터 기초부터 해서 동시에 콘크리트 다 탓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게 자, 기초하고 지하층하고 1층하고 2층하고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러면 콘크리트 이어볼 수밖에 없죠. 그게 뭐다? 타설 이음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음 부분. 그럼 이것을 다른 말로 시공줄눈이라고도 합니다. 시공줄눈 또는 시공이음이라고도 합니다. 시공이음. 그럼 계획에 의해서 이어붓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타설 이음부의 위치 및 형상 처리 방법은 구조 내력이나 내구성을 손상을 하지 않는 곳에 우리가 하게 되는데 이때 거기 보시면 자 2번에 타설 이음 이제 구조 부재의 내력의 영향이 가장 체크하세요. 내력의 영향이 가장 적은 곳에 둔데 그 내력은 바로 어떤 내력인가 하면 전단력이라고도 하고요. 작용되는 힘은 전단력, 내부에서 생기는 힘은 전단응력이에요. 전단응력. 그 부재를 절단하려고 하는 힘을 전단력이라 하고
그 부재 내부에 생기는 힘이 뭐다? 전단, 응력. 응력은 부재 내부에 생기는 힘을 뭐다? 응력이라 해요. 그러면 전단력이 최소인 곳에서 하게 됩니다. 전단력이 작용되는 부재는 전단력이 최소인 곳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 체크하십시오. 바닥 슬래브, 그 다음에 지붕 슬래브. 슬래브나 보는 수평 부재입니까? 수직 부재입니까? 수평 부재잖아요. 얘들은 원래 부재라는 것은 건축물을 구성하고 있는 강요소가 부재인데, 수평적인 부재입니다. 부재니까. 바로 무슨 이음을 준다? 수직 타설 이음부를, 수평 부재는 수직 타설 이음부를 두자는 거야. 이음부를 둔다. 그러면 수직 타설 이음부는 왜 두는가 하면 이음 단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두는 거예요. 이음 단면. 이음 단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수직 타설 이음부를 두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겁니다. 현재 기둥하고 기둥을 연결하는 시방서 내용인데 제가 지금 해설해 주는 거예요. 이거 시방서예요. 시방서는 해설서 없어요. 시방서가 1950페이지 정도 돼요. 1900 해설지를 써놓으면 해설지가 얼마나 두꺼워야 돼요? 그리고 해설할 사람도 없고, 사실. 1950페이지 해설해놓고 누가 사가겠어? 얼마나 두껍겠어요? 해설지까지 들어가면. 몇천 페이지 되는데, 몇천 페이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두께가 가관하게 책값도 엄청 비쌀 거예요. 그거 만들려고 하면 두께가 장난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수평이니까 이렇게 돼야지 이음 단면이 최소화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렇게 되면요, 넓어질 거죠. 이음 단면이 커지잖아.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거잖아. 단점은 감추려고 합니까? 드러내려고 합니까? 감추려고 하죠. 단점을 막 드러내는 분이 있어요. 단면을 최소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단점, 맞죠?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줄어드는 거예요. 단면을 최소해야지 응력 최소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음 단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수직 타설 이음부를 두는데, 뒤에 보십시오. 스팬. 이 스팬이란 것은 이거죠. 스팬은 뭐라 했어요? 스팬을 다른 말로 경관 또는 간사이라 칭하죠. 스팬 또는 경관, 간사이. 이 스팬은 영어로 써드릴게요. 영어는 원래 스팬이란 것은 경관, 간사이는 기둥과 기둥 중심 간의 거리입니다. 중심 간의 거리. 자꾸 뒷글씨가 자꾸 앞에 나오려고 해서 성질이 그래. 거리를 간사히 경과입니다. 그러면 스팬의 중앙부근이라 했죠. 스팬의 중앙부근. 그러면 이 중앙이 뜻하는 것이 바로 전단력이, 이것이 뜻하는 게 전단력이 최소인 위치입니다. 얘가. 전단력이 최소인 곳이 이 부분이에요. 여기서 하라는 겁니다. 중앙부 부근에 어떻게 둔다? 제축 방향에 무슨 방향을 준다고 해놨습니까? 그래서 주근가에 뭐다? 직각 방향을 쓰잖아요. 주근가. 주근은 다르게 설명해. 주근. 주응력을 받아주는 메인 바닥에 주근을 주철근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주인장철근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주인장철근. 이름을 다 써드릴게요. 어떻게 쓸까봐. 그리고 축방향철근이라고도 해. 축방향철근. 주근가.
무슨 방향으로 둔다? 주근과 직각 방향. 주근 직각 방향으로 돌아요. 직각 방향. 바로 아까 했죠? 수직 타설 연부 두자는 거예요. 이거. 그럼 주근은 축방향 철근이니까 주근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다? 철근 배근이 이 방향으로 가면 이게 주근이에요. 저 파란색 건데 이게 주근이에요. 지금 현재 이게 축으로 다 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방향으로? 축. 길이. 자, 우리도 봐요. 뼈가 긴 방향으로 가죠. 아니에요? 팔, 다리 봐요. 뼈가 철근이라 생각하면 돼요. 뼈가, 나는 팔뼈가 막 옆으로 갔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염단면, 이겁니다, 이거. 수직 타선이 이염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근의 무슨 방향? 직각. 수직으로, 직각으로 돌아, 이게. 그게 이음단면이 최소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기억 한번 잘 봐야 돼. 치사하면 그걸 싹 바꿔서 내는 거야. 스펜의 중앙 부근입니다. 단부 부근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중앙 부근의 주근과 뭐다? 직각입니다. 직각. 직각이 또 평행하게 경사지기 이러면 안 돼요. 직각 방향. 5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페이지 146페이지 보면 뭐다? 타설이 뭐다? 부어 넣기죠?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봐야 될 거 몇 가지 봅니다. 뭐, 당연한 말은 그냥 틀리게 안 내니까 중요한 걸 하고요. 그래서 3번 해두세요. 자, 1회 타설 하도록 계획된 구항 내에서 콘크리트 일체대로 연속 타설이 기본 원칙이야. 그러면 이어붙는 게 원칙이 아닌 뭐다? 연속 타설을 원칙으로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5번, 콘크리트의 자유낙하 높이는 콘크리트가 분리되지 않는 범위에서 해야 된다. 자, 그럼 여러분입니다. 콘크리트 타설 높이가 높으면요, 재료 분리 현상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잖아요. 높은 곳에서 떨어지고 막 이러는 있잖아요. 놀이기구 타면 사람도 재료 분리 생겨가 많이 나오죠. 보면 막 울고 짜고 해가지고 막 침이 범벅돼 있고 그러죠. 아닌가요? 그래서 높은 기구 안 타잖아, 맞죠? 그래서 그거 보시면 그래서 제가 옛날에 뭘 타는데 어떤 놀이기구를 탔는데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처음보다 호응이 좋다고 자꾸 더 태워주니까요. 초반에는 한 호에 들어서 와 하고 잘했는데 그 다음부터 됩니까? 초상 분위기던데요. 다 내릴 때 보니까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요, 막 울어가지고 범벅이 돼, 코하고 콧물하고 범벅이 돼가 재료 분리가 내가 정신 분리까지 일어났던데 어떤 사람은 저 주저앉고 막 난리 납니다. 그래서 그래서 보통 1m 이하가 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호수 어떻게 됩니까? 그거 봐요. 펌프가 호수 거의 바닥에 끌고 다니면서 넣죠. F1 넣을 때 한번 보시면 돼. 펌프가 호수 있죠. 한 번도 콘크리트 타설한 거 안 봤습니까? 그 호수를 저 위에서 떨어뜨린 게 아니잖아요. 거의 바닥이죠. 가까이 대가 이렇게 하잖아요. 재료 분리 생기지 마라 이겁니다. 재료 분리가 생길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6번이 제일 중요해요. 계속 타설 중에 이어붙기 시간 간격 한도. 그래서 이거하고 헷갈리면 안 되거든. 이거하고 이 시간하고. 자, 이거는
비비고 나서 얼마 이내에 탓을 하라는 거고, 맞죠? 비비고 나서. 근데 이거는 그것이 의미하는 게 공사가 이거 부어 넣어야 되는데 하루에 한꺼번에 뭐 1시간, 2시간 만에 다 부어 넣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콘크리트 탓을 하면 오전부터 해가 집에 갈 때까지 탓을 하잖아요. 아닙니까? 아이, 콘크리트 2시간 만에 딱 탓을 하고 집에 가고 이러니 어디 잘 있어요. 맞아요? 하루 종일. 그러면 여기 탓을 하고, 이거 많다 보니 이 탓을 하고 다음 탓을 하니까 여기 시간 간격이 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콘크리트 탓을 하면서 밥도 안 먹고 탓을 해요. 맞아요? 밥 먹고 휴식 시간을 줘야 되잖아. 휴식 시간을 주다 보니까 여기 탓을 하면서 여기 탓은 시간이 차이가 날 수 있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계속 탓을 중에 이어붙기 시간 간격 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죠? 이거는 비빔시부터 탓을 할 때까지 시간, 그 시간이 아니고, 물비빔하고 나서. 그래서 계속 탓을 중에 이어붙기 시간, 요거는 이제 시험에 내서 그래서. 요건 아직 안 냈고. 요거 봐야 돼. 내면 내는 거예요. 계속 탓을 중에 이어붙기 시간 간격 한도 있죠? 이어붙기 시간 간격 한도는 차이가 있더라. 그럼 25도씨 미만일 때는 150분 되죠. 30분 차이가 나는 거야. 25도씨 이상일 때는 120분이고요. 그래서 요거하고 둘이 비교해야 돼요. 물비빔 하고 나서 이제 그 사용 가능한 시간이죠. 시간 한도하고 계속 탓을 중에 이어붙기 시간 간격 한도하고는 혼돈하지 않도록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조금 주의하자. 그럼 이거는 뭐 시계 응결 시간 차이로 발생하는 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점을 우리가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146페이지 다짐. 자, 그러면 다짐은 그죠? 콘크리트가 구석구석 철근 거푸지 구석구석까지 잘 채워져야 되는데 잘 안 채워지면 이제 다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저거 보시면 되잖아. 쌀가마니 쌀자루 이런데 넣을 때 쌀자루가 구석구석까지 안 들어가면 흔들어줘야 되죠? 다져줘야 되잖아. 그래서 여성분들 청바지, 타이트한 청바지 잘 안 들어가면 막 뛰면서 흔들어가면서 입죠? 진동 다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잘 들어가죠. 그럼 이제 구석구석까지 밀실하게 채우기 위해서 무엇을 한다? 이 다짐의 목적은 사실 이거죠. 거기 1번 있죠? 1번이 목적 써놓은 거야. 목적, 다짐을 하는 목적. 철근, 매설물 등의 주위와 거푸지 구석구석 콘크리트 충전되어 밀실한 콘크리트 얻어질수록 하기 위해서 다짐을 하는 거예요. 다짐을 하게 되는데, 자, 다짐은 우리 시험에 언급됐던 것은 저거 가지고 언급을 한 겁니다. 147페이지에서 보시면 거기 디귿에 있죠? 한계소 진동시간 다짐할 때 시멘트 표면 사무 약간 부상할 때까지 한다 나오죠? 그거 체크해 놓으세요. 거기 무엇인가 하면 적정 시간인 거예요. 이것이 적정 시간이에요. 이것이 적정 시간을 의미합니다. 페이지 147페이지 보시면 5번의 내부 진동기 사용 방법에서 중앙센터 디귿 나오죠. 한 개소당 진동시간 다짐할 때 시멘트 페이스트는 시멘트 풀이라고도 합니다. 시멘트 페이스트는 시멘트 풀이에요. 그러면 시멘트 풀, 시멘트하고 물만 반죽해 놓은 시멘트 페이스트 상태. 이것이 시멘트 풀을 시멘트 페이스트 솟아오를 때까지 하는 이 적정 시간이에요. 그럼 옛날 시방선은 이겁니다. 옛날 시방선은 옛날은 30에서 40초였다가 다시 바뀌어가지고 5에서 15초로 갔다가 지금 이렇게 시멘트 페이스트가
약간 부상할 정도. 자, 왜 그런가 하면 옛날에는요 80년도 막 80 중반 이전에는요 저런 걸 잘 안 써서 약품 같은 거 잘 안 썼어요. 그때는 강자갈 썼고 세석도 깬자갈도 잘 안 썼고 강자갈 썼고 약품도 잘 안 넣어도 됐거든. 근데 그게 깬자갈 쓰다 보니까 깬자갈이 잘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치니까 맞죠? 시공연도가 떨어지니까 시공률 좋게 해서 뭐다 약품들을 막 잡아 넣게 돼. 콩크의 유동성을 좋게 해준 약품도 넣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변해야 되는 거예요. 실증에 맞게끔. 그래서 시방서가 변해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입니다. 그렇게 하죠. 아까 했죠. 적정 시간 해주면 다짐이 잘 되는데 이건 아니다. 장시간 진동 다짐은 재료 분리가 발생되는 거야. 장시간 진동 다짐은 안 좋은 거예요. 재료 분리가 발생돼요. 그럼 재료 분리 생기면 강도는 어떻게? 떨어지거든. 콘크리트 강도 저하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강도 내면서 한번 진동 다짐은 언급이 있었던 거예요.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봐두시고 그 다음에 거기 페이지 147페이지 2번 콘크리트 다지기는 내부 진동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부 진동기. 자, 내부 진동기는 콘크리트 내부에 꽂아서 진동을 준다 해서 내부 진동기라고 하죠. 내부 진동기는 자, 봉형 진동기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꼬지식 막대형 진동기. 막대가 봉이잖아. 그죠? 그래서 무예 중에도 봉술 있죠? 봉 가지고 하는 거. 막대. 자, 그래서 내부 진동이 봉인된 이것이 사용 원칙이 될 겁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보면 거의 대부분 이걸 쓰고 있습니다. 왜 콘크리트 이제 타설할 때 보면 이제 진동 이렇게 뭐 이상한 걸 시커먼 걸 갖다 꼽았다 뺐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이겁니다. 진동기입니다. 그런데 얇은 벽 같은 내부 진동기를 사용할 수 없을 때 거푸집 진동이 예외가 거푸집 진동이라는 게. 자, 그래서 원칙은 무슨 진동기? 내부. 그런데 교수님들이 이거는 얘 아니면 얘를 쓸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 얘는 너무 길어. 쓰기 싫어할 게. 기로도 쓰는 것이 있긴 있는데 얘는 안 써. 기로도 쓸 경우는 어떤 경우면 이걸 쓰면 폼이 난다. 인격이 내가 좀 뭐 하는 것 이런 글씨만 긴 글 써요. 영어로 된 거. 네, 미리 이야기합니다. 나는 옛날부터 습성을 잘 알아가지고 어떤 글씨 쓸지는 잘 압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가르쳐준 용어를 잘 기억하세요. 원래 영어 발음 그대로 안 내. 이분들은 옛날에 보통 게스킷 끼워 넣는 거 있죠. 보통 유리 이런 거 고정하기 위해서 고무 제품 같은 거 패킹 같은 거 끼워 넣잖아요. 그걸 보통 게스킷이라고 한대. 영어 발음상은. 근데 게스킷을 자꾸 하면 욕돼요. 게스킷. 그래서 내 농담을 했죠. 게스킷 절대 안 쓸 거라고 가스켓이라고 쓸 거라고. 가스켓으로 했잖아요. 발음이 원어 발음 그대로 해버리면 안 돼. 이거는 영어가 좀 독특한 영어 발음으로 간다. 제가 이야기하는 대로 끄이내지 않습니까?
내가 이분들은 고집이 있어가지고요. 그런 건 괜찮아요. 영어 발음을 이렇게 쓰는 것은 출제자의 고유 권한이 있습니다. 왜? 이게 영어 시험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거는 재량권을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내가 특성을 잘 압니다. 어디서 배우고 왔고 이런 것 때문에 발음을 쓰는 거. 일본식 발음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자, 보시고. 자, 그 다음에, 그 기억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적어보도록 합니다. 거기 내부 진동기 사용법 있죠? 내부 진동기 사용법. 이걸 많이 사용해, 이 사용법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니은에 보면 내부 진동이 연직으로 찔른다. 연직은 지구 중심 방향을 연직이라고 해요. 연직, 그러면 수직이라는 거죠. 원래 연직이라는 것은 지구 중심 방향을 연직이라고 해요. 지구 중심 방향을 연직이라고 합니다. 연직. 수직으로 찔러주고, 자, 그때 삽입 간격은 얼마로? 0.5m 이하로 한다. 삽입 간격. 삽입 간격은 0.5m. 적정 간격으로 해주라 이겁니다. 자, 그리고 이때 디귿 한 개에서 지금 짜짐할 때 시멘트 페이스트가 표면에서 약간 부상하기까지가 바로 뭐다? 적정 시간이라 해서 적정 시간 진동을 주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거보다 더 많이 주면요 재료 분리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죠. 콘크리트 상대에 따라 시멘트 풀이 올라오는 시간은 틀려집니다. 댐 비빔이야 묽은 비빔에 대해서 올라오는 시간이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으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략 얼마? 약간 솟아올 정. 그래서 제가 농담을 많이 합니다. 이거 앞으로 낼 겁니다. 돼지고기, 고기 있죠? 무조건, 보통 고기 못 굽는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올려놓으면 바로 어떻게 됩니까? 반 뒤집기 막 하잖아. 돼지고기는 4번에서 5번만 해야 돼요. 소고기는 한 번만 해가 먹는 거죠. 안 되면 2번 하든지, 그 정도로 해가 먹는 거고, 한두 번, 맞죠? 절대 돼지고기를 갖다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 막 꾹꾹 눌리고 그래죠. 짜고 막 그래. 그 짜면 육즙 다 빠져. 왜 누르는지 몰라. 돼지고기 4번에서 5번입니다. 그때 최고 맛있습니다. 그래서 돼지고기 육즙이 싹 올라온 거 탁 해야 되죠. 물이 싹 올라온 것도 딱 대입해야 됩니다. 그 시기입니다. 적정 시기. 보시고 농담삼아 얘기하는데, 근데 몰라 지금까지 제 농담을 갖다 시험을 많이 냈습니다. 그 하던 부분. 네, 중요한 부분 또 농담 많이 하고요. 잊어먹지 말라고. 그래서 장시간 진동 줄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많이 진동 줄수록 좋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부 진동 콘크리트 전체에 구멍이 남지 않도록 우리가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저거죠. 미음 체크하시고 내부 진동 콘크리트 행방향 수평방향 이동시킬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 기본이 이거는 콘크리트 탓을 부어 넣을 때 있죠. 수직 탓을 옆으로 보내면 안 되고 위에서 흘러내리는 거죠. 그냥 수직 타설이 기본 원칙이에요. 수직으로 부어 넣어야 돼요. 자, 왜냐하면 옆으로 이동시키면 철근이 이동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부에 자, 우리가 피복 두께 유지하게 되는 스페이스 같은 것도 있고요. 철물들이 다양한 게 많이 들어가요. 인서트 이런 거 매달기에서 미리 삽입하는 철물들도 있고요. 종류들이 뭐 이 설비 쪽 있죠. 뭐 전기 배선도 있고 아니면 센서도 오고 막 종류가 많아요. 첨단 건물들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도 이동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그냥 수직 탓을 해야지 수평으로 이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행방향 이동 목적은 안 된다. 그래서 기억을 해 두시고, 왜? 콘크리트 탓을 하는 있죠. 본인들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옛날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다 타설하기 싫어가지고 갖다 막 부어놓고 밀대 같은 거 가지고 막 밀고 이랬어요. 맞죠? 옛날은 뭐 그런 거 안 넣었거든. 전부 다 그냥 뼈대만 만들어 놓고 있죠. 나머지는 다 어떻게 했는가 막 뚫어가 놓고 막 이랬거든. 없으면 막 뚫어가 놓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비교 관계 없었는데 지금은요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첨단 건물일수록 많은 다른 것들이 와요. 그래서 콘크리트 행방향 이동 금지입니다. 수직 타수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7번에 보십시오. 7번. 재진동 할 경우 콘크리트 나쁜 영향이 생기면 초결이, 응결이 일어나기 전에 실시해야 돼요. 그러면 초결이 일어나기 전에 재진동은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응결이 시작된 데는 진동 주어서는 된다, 아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응결이 시작된 데는 진동 주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응결이 시작된 콘크리트는 진동을 주어서는 안 된다, 이 뜻입니다. 자, 양생 같은 건 다른 개념이 아니죠. 그죠? 콘크리트가, 강도가 나올 때까지 잘 해줘야지. 강도가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다른 걸 해주면 문제가 어디 있는가 하면 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양생을 잘못하면 콘크리트에 뭐다? 균열이 생깁니다. 그런 거에서 양생을 잘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양생을 잘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 보면 거기 나오죠. 콘크리트 타설이 끝나는 직후부터 시멘트의 수화 및 콘크리트 경화가 충분히 진행하기까지 사이 급격한 건조나 급격한 온도 변화나 또는 진동이나 외력이나 받지 않도록 양생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출입 금지 해놨죠. 그런데 꼭 이거야. 출입 금지 해놨는데 들어가서 바른 사람도 있죠. 사람 말고 또 짐승들이 또 들어가서 자국을 남기는 경우도 있어요. 고양이나 개들이 들어가요. 개들이 글씨를 못 읽어가지고. 자, 그래서 그 개념이, 그래서 이제 저거 체크하십시오. 디귿. 평균 기온이 연속적으로 2일 이상 5도씨 미만이면. 자, 사실 이겁니다. 공사는 원래 기본이 이게 5도씨 이상에서 하는 게 좋아요. 5도씨 온도가 떨어지면요, 강도가 제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응결 경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강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연속으로 2일 이상 5도씨 미만일 때는 뭐다? 가열 보온 양생을 해주라 이거야. 여기서 또 가열 보온 양생이라고 콘크리트 가열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콘크리트 막 가열하면 어떻게 돼? 그럼 여기서 가열 보온 양생은 뭘 가열하는 거예요? 뭐를 가열하는 것 같아요? 가열 보온 양생. 자, 예를 들어줄게. 자, 객관식으로 해. 공기, 2번 물, 3번 콘크리트. 세 가지로만 할게요. 몇 번일 거든? 1번입니다, 1번. 공기, 온도를 높여주라는 공기를 가열하는 거예요. 공기를 가열하는 거예요. 여기 있어요. 가열 보온 양생은. 난방에서 공기 온도를 올려주자는 거예요. 자,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148페이지. 콘크리트는 수분 양생, 이게 좋습니다. 수분 양생. 그래서 그 기억 보면, 콘크리트 타선을 경화될 때까지 양생 기간 직사광선이나 바람에 의한 수분이 증발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 만약에 여러분들 그 직사광선에 바람이 불게 수분 증발이 빠르면 뭐가 생긴다? 건조 수축이 생기거든. 쉽게 건조 수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건조 수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건조 수축이 생기면 뭐가 생기니까? 균열이 발생하니까. 그래서 수분 상태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니은에 콘크리트 타설한 후 수분 상태 유지해서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기 했잖아. 보통 옛날에는 뭘 덮어 씌웠어요? 가만히 덮어 씌웠어요. 옛날에. 맞죠?
보셨을 거 옛날에 어렸을 때 보면 가마니를 덮어 씌워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한동안 집들을 많이 가격이 나갔었죠. 그 왜 이유가 저것 때문이에요? 다른 거 아니고요. 집을 덮어 씌웠던 이유는 집 가만히 있죠. 집이 비쌌던 이유가 사고 이러는 것은 옛날 중동에 갈 때 중동에서 물을 뿌려 양생해야 되는데 물 뿌리면 돈이 얼마예요? 맞죠? 물값이 기름값보다 더 비쌌습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어디는가 하면 가만히 덮어 씌워서 물 뿌려준 거야. 외국에는요 무조건 물로 양생해야 돼요. 감리들이. 그러면 낮에는 할 수 없어. 감리들이 와 있으니까 물로 채워놓고 밤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거적 덮어 씌워서 물 뿌려주고 물량 적게 써야지. 원래 이게 제일 좋은 거거든. 거적을 덮어 씌우면요 걔들 없으면 감리자 없으면요 거적 덮어 씌워서 물 뿌려놓고 근데 걔들 보면 난리 나요. 그러니까 걔 옆에 꼭 한 명씩 붙어 있는데 우리나라 직원이 하나 딱 붙어가 가들 떴다 이러면요 뜨면 바로 무전 때려가지고 물 걷어내고 물 뿌려놔야 돼요. 우리나라 기술자가 그거 했다니까요 옛날에. 그 가만히 이게 참 좋은데 우리나라 공법이 좋은 거야. 햇볕도 차단하잖아 가만히 덮어놓으니까 맞죠? 그리고 수분 양생도 이게 일거양득이거든 맞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가 상당히 좋은 거야. 그게 거적 덮어가지고 뭐 한다? 물 뿌려놓는 거야. 그거 보시면 됩니다. 자, 그거 보시고. 그래서 이제 거기 거주비판에 건조될 우려에서 살수를 해준다. 수분 양생하라 이겁니다. 그 수분 양생 콘크리트는 제일 좋은 거예요. 일단은 그런 부분을 먼저 다뤘습니다. 기초 단계에서는. 그리고 페이지 150페이지 특수 콘크리트 있죠. 여기서부터 다음 주 수업은 진행합니다. 특수 콘크리트. 자, 특수 콘크리트 지금까지 연속으로 출제되는 경향이 높았어요. 작년에 나왔어요. 20회 때. 아, 이거 항상 연속이었어. 9, 10회. 그리고 14, 15 나왔고, 이제 20회 때 나왔거든. 그럼 21회 때 또 나올 수 있어요. 지금까지 연속성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